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이렇게 생긴 책인데 제목이 개인의 동일성과 불면성에 관한 대화라고 돼 있어요. 제목만 보고는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자, 이 책의 구성이 좀 특이해요. 굉장히 짧은 책인데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병으로 죽어가는 철학 교수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려는 목사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철학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는 그래 네가 천국에 갈 테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위안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철학자들이 그렇죠. 쉽게 위안을 받지 않습니다. 좀처럼 설득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려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후생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논박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직도 제가 뭐 개인의 동일성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정확히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중년 정도 나이에 이런 키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어렸을 때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귀여운 조그만 사람이었을 거예요. 피부도 뽀송뽀송했을 거고. 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덩치도 크고 꽤 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근데 뭐 나중에 이제 70대, 80대가 되면은 또 다른 모습을 띠겠죠. 머리가 휘어질 거고, 예, 지금 머리가 꽤 많은데 머리도 많이 빠져 있을 거고, 허리는 좀 굽어 있을지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공통적인 게 뭐지? 이 사람은 이렇게 피부가 뽀했는데 지금 나는 거무튀튀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숱도 훨씬 많은데, 또 이 사람하고 80대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닮은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부를까? 도대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걸까? 예,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사람의 동일성 또는 개인의 동일성이라는 철학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의 그 제목에는 불면성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뒤에 80대 제가 죽는다고 치고, 자, 실제로 뭐 제가 제 정신이 컴퓨터에 업로딩이 되던, 아니면 천국에 가서 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건, 예, 어떤 존재가 있을 겁니다. 뭐 천국에 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 그리죠. 예.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나한테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위안을 주는 거냐?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어야지만 저한테 위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사람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애초에 질문이었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같다고 부를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적어도 이 경우에는 어떤 육체적인 연속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업로딩 되는 경우에도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도 이 연속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동일성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런 사후 생존 또는 불멸성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래서 두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예,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이 사람하고 이 어린 사람하고 지금의 사람하고 같게 만드는 게 뭘까? 사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은 육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하고 많이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육체적인 어떤 연속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그 화면이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가 육체적 연속성의 견해라고 불리는 견해입니다. 우리 이 책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견해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실 사후 생존 뭐 그런 거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겠죠. 컴퓨터에 업로딩 된다, 이것도 이 견해에 따르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연속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견해의 또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서로 정신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영혼이 바뀌게 되는 그런 영화들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육체적 연속성의 이론에 따르면은 그런 상황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그럼 육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은 실제로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을 같게 만드는 건 영혼이다.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견해의 문제점은 사실 현대 과학에 따르면은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현대 과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혼을 설정하는 견해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제 앞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방금 전에 10분 전에 있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까? 제가 보기엔 당연히 같은 사람인데 영혼이 같은 거 제가 언제 봤나요? 본 적 없어요. 전 이 사람의 영혼의 관찰조차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10분 전에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현대 철학자들이 믿는 대표적인 견해는 뭐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기억 이론 또는 심리적 연속성 이론. 자, 무슨 얘기냐? 저를 어렸을 때 4살 때 그 아이와 같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지금의 저랑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는 그때 나가 지금의 나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결국에 이 책의 대화자들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 이론 또는 심리적인 연속성 이론이라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책의 주요 대화자인 철학 교수는 결국에는 우리가 나라는 거는 나의 육체일 수밖에 없고 내 육체가 죽으면은 나도 죽는 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